자, 이어서 제38강입니다. 38강은 교재 페이지 535쪽 밑에 2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조합은 시험지 잘 나옵니다. 유력하죠, 조합은. 먼저 조합이 되려면 추진위원회부터 있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부터 있고 난 다음에 조합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하냐? 시장, 군수 등에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승인받습니다. 시장, 군수 등에 승인받는다.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시고 어떻게 토의동 소유자 가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그럼 추진위원회는 뭐가 잘 나오냐? 536쪽 보니까 거기 하는 일이 잘 나옵니다. 즉 기능. 536쪽 가운데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에 업무를 수행한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그 다음에 보충학습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하고 밑에 보충학습 1, 2, 3, 4, 5 여기까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하고 1, 2, 3, 4 여기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 시험지 풀 수 있습니다. 꼭 이걸 다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지 나올 때는 기능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니까 본격적으로 조합 설립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조합 설립 들어갑니다. 거기 538조 조합 설립 보니까 시험지 되게 많이 나왔죠? 작년, 재작년 다 나왔습니다. 11, 17, 22, 23에 작년, 재작년 다 나왔어요. 조합 설립 등. 자, 요거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먼저 조합을 설립하는데 특별히 2번 재개발 사업. 재개발할 때 조합 설립할 때는 20인 이상이죠. 20 미만은 재개발할 때 조합 안 하니까. 20인 이상일 때는 조합하는데 토의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도입한 거 이거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재개발 사업 조합 만드는 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중요합니다. 다음 재건축. 재건축은 좀 복잡한데 일단은 단지 안에 있는 것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건축할 때 동그라미 3번은 단지 안에 재건축하는 거, 동그라미 4번 단지 밖입니다. 단지 밖에부터 보겠습니다. 4번. 단지 밖은 거기 4분의 3, 3분의 2죠. 단지 밖에 할 때는 동의요건이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근데 단지 안은 동하고 또 거기 토지하고 또 있습니다. 봅시다. 단지 안일 때 재건축할 때 동의요건입니다. 주택단지의 공동대 각동별 구분소유자 가반수 동의. 각동별 구분소유자 가반수 동의 없고 그 다음에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면적 4분의 3 토지소유자 동의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동별은 구분소유자 가반수 동의입니다. 토지는 전체 구분의 소유자 4분의 3 그 다음에 토지면적의 4분의 3의 토지소유자 동의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각동별 구분소유자 가반수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면적 4분의 3의 토지소유자 동의 이렇게. 단지 밖은 4분의 3, 3분의 2 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하시고 그리고 밑에 5번 이 조합 인가받는 걸 변경하려면 총회를 거쳐야 돼요. 총회 거쳐서 얼마 이상 결의하느냐 3분의 2 이상 결의해야 되고 의결해야 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 하면 돼요. 그 신고 내용이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갔습니다. 4월 1일자 보충자료 보니까 거기 보니까 538점 해가지고 이 경미할 때 신고하면 되는데 총회 의결 안 거치고 이 신고 수리 여부를 20일 내 통지하여야 한다. 20일 내 신고하면 통지해야 된다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5번 밑에 6번이 6번, 7번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경미할 경우에 총회 안 거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가냐니까 조합원 자격입니다. 540쪽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은 말이죠. 토의동 소유자면 돼요. 그런데 주의하세요. 재건축은 토의동 소유자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괄호 열고 동의한 자면 됩니다. 동의한 자.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데서 조합원 되려면 토의동 소유자이기만 하면 되는데 재건축은 540쪽 가운데 동의한 친구면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됩니다.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41조 밑에 임원 아셔야 됩니다. 541조 밑에 임원. 동그라미 2번. 조합의 이사와 감사 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데 어떻게 되냐? 이사 수는 3명 이상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으로 3명이 이하다. 다만 토의등 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할 때는 이사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요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원한테 연임할 수 있다. 이거 3년 이하 범위. 조합 임원 3년 이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2쪽에 6번 조합 임원의 직무 등에 있어서 거기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데 2번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는 대의원을 본다. 임원 중에서 조합장만 대의원을 봅니다. 이사감사는 안 됩니다. 조합장만 대의원을 봅니다. 이사감사는 대의원을 안 보고 3번도 중요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의 계약이나 수행할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느냐? 감사가. 이해가 상반되니까, 이해 충돌하니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사가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대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합 임원의 결격사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미음을 주의하세요. 미음.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3조 옆에 8번 총회 소집. 총회 소집할 때 2번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은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요거 소집하는 거. 두 번째,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않을 때는 누가? 시장 구순동이 임원 선출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회 소집할 때 며칠 전 알려주냐?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고인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가냐 하니까 쭉 가시고 544 밑에 출석. 544 밑에 6번입니다. 출석입니다.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고 중요한 거는 창립총회 이런 거 중요한 거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보통은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고 총회의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은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다음 545조에 대의원회 100명 이상 할 때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 할 때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닙니다. 두어야 한답니다.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둬야 되고 특별히 동그라미 3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그라미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요거 조합장만 대의원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습니다. 꼭 아시고요. 자, 대의원회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547조 사업시행계획 등입니다. 사업시행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일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습니다. 일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시장 구수등 시행자는 인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행규정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시행 인가는 일반 사업자입니다.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받아요. 시장 구순등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행 규정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547조) 547조 2번입니다. 2번 내용.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4월 1일자. 547조 동그라미 2번. 4월 1일자 개정됐는데, 거기 이번에는 원래 뭐라고 되어 있죠? 60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통보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개정되기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4월 1일자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갖다가 통제된다. 신고할게요. 경미한 거. 경미한 경우는 인가 안 받고 신고하거든요. 이때 신고할 때는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되고, 다만 동원에서 한번 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연장되거나 재정될 때는 어떻게 한다? 신고를 통지하지 않으면 20일 내 안 하면 그 다음날에 신고가 수리된 걸 봅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연장 재연되는 그 날을 말하고 그 날 다음날 신고 수리된 걸 봅니다. 원칙적으로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제됩니다. 신고사항은 단서인 거, 경미한 경우.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통지를 안 하면 신고가 수리된 걸 봅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이 동그라미 4번은 2번은 똑같아요. 보통은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이 있으면 며칠 인가 여부를 알려준다고요? 60일 이내. 여기 똑같습니다. 60일 내 인가 여부를 알려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 시행자는 인가 받는데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며칠 내 인가 여부를 알려준다? 60일 내 알려주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 수리 여부를 며칠 내 알려준다? 20일 내에 알려주면 돼 있고, 20일이 지난 다음에 통보 안 하면 20일이 지나면 그냥 신고가 수리된 걸로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어디냐면 553쪽입니다. 553쪽 보니까 분양공급 및 분양시청, 분양공급 및 분양시청입니다. 거기 중요한 건 아닌데 위에 50조 7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50조 9항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4월 1일자 되어 있어요. 50조 7항이 아니라 50조 9항으로 고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분양공급 분양시청입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들어섰는데 분양공급 분양시청. 관리처분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공고를 냅니다. 그 다음에 분양시청합니다. 관리처분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럼 분양시청을 한 거를 자료로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인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 받은 다음에 철거 들어갑니다. 건물 철거, 옛날 거 건물 철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착수한 다음에 착수하고 공사 완료되면 준공 인가 받습니다. 준공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준공 검사합니다. 준공 인가 받는데 준공 검사하게 됩니다. 네, 공사 완료 고시한 다음에 공사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고시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그 다음에 등기 들어갑니다. 등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양공고는 언제 내느냐? 분양공고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부터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부터 며칠 내에 분양공고 내느냐? 거기 120일이죠. 120일 내에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0일 내에 분양공고 냅니다. 언제부터 120일? 시기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부터 120일 내에 분양공고 냅니다. 신문 같은 데. 그 다음에 분양시청 받습니다. 분양시청 받는 걸 자료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받습니다. 가르치면 인가 받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들어가고 착수하고 공사 완료되면 준공인가 받고, 공사 완료 고시가 끝나면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등기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면 120일 내에 대략적인 내용을 갖다가 거의 신문 같은 데다가 공고하게 됩니다. 어떤 거? 가격을 얼마 쳐주겠다. 기업. 그 다음에 얼마 부담금 내거라. 분담금 추산에. 언제까지 신청하거라. 이런 걸 갖다가 신문 광고 같은 데 내게 됩니다. 그 통지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러면 분양시행에는 얼마냐?
분양 신청 기간입니다. 30일 이상 60일입니다. 30일 이상 60일. 꼭 외우세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일. 이거 중개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30일 이상 60일 신청 기간. 한 차례 20일 연장.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냐면은 554쪽 가운데 554쪽 가운데 보니까 554쪽 가운데입니다. 거기 보니까 분양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좋지. 554쪽. 지금 우리는 553쪽 봤죠? 554쪽. 분양청을 하지 아니한 자. 난 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 4개가 있습니다. 분양청을 하지 아니한 자. 했다가 처리한 자. 분양청 할 수 없는 자. 너무 조그만 집이거나 면적이 작으면 분양청 안 받아줘요. 이런 자. 또 리얼은 뭐냐면 그 디귿은 뭐냐면 분양청 하실 수 없는 자는 뭐냐면 상습적으로 투기하려고 달려드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러면 분양청 못하게 합니다. 요거 상습적인 투기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분양청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뭐냐면 너무 면적이 작거나 하면 분양청에서 제외돼버려요.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건물이나 토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90일 내에 그 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90일 내에. 다만 시행자는 분양시간 종료일부터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요거는 돈으로 주는 겁니다. 내 친구. 협의가 안 됐다. 그럼 어떡하냐?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 수용제거를 시작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간 내 제기하지 않더라. 그럼 이자 붙여줘야 됩니다. 늦게 하게 되니까. 100분의 15 이하 보면서 이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돈 받는 겁니다. 아파트나 토지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돈 주세요 할 때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 자료를 뽑은 다음에 뭐 하냐? 가르쳐본 걸 수립합니다. 밑에 가르침의 인가. 그래서 가르쳐본 걸 수립해서 어떤 걸 근거로 아까 분양청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가르쳐본 걸 수립해가지고 인가 받습니다. 누구한테? 시장, 구원수 등한테 인가 받는데 그 가르쳐본 내용들이 거기에 쭉 나오죠. 분양 설계부터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수립 기준 옆에 수립 기준. 수립 기준 보니까 수립 기준이 약간 중요합니다. 555쪽. 수립 기준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 니은에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어요. 또 디귿에 너무 좁은 토지 이런 거는 현금으로 줄 수도 있어요. 분양 안 해주고 디귿. 또 미음이 중요합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시정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이다. 꼭 알아놓으세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시정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비율은 뭐냐면 한 명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하나 주고 여러 명이 한 개 갖고 있어도 하나 준다는 뜻입니다. 주택 줄 때. 그래서 한 명이 여러 개 갖고 있다. 주택 하나 줍니다. 다만 또 여러 명이 한 개 갖고 있다. 이때도 주택 하나만 줍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 밑에입니다. 2명 이상이 한 토지를 공유했다. 그때는 시도 조례 정한 바에 따라서 여러 개 줄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여러 개 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서 또 여러 개 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에 3가지 있죠. 4가지 있죠. 전박이 과밀 억제권이 아닌데 재건축할 때 이때 예외적으로 여러 개 줄 수도 있고 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이건 여러 개 줘야 되겠죠. 여러 사람들 하니까 여러 개 줄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여러 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D번 과밀 억제권이라 하더라도 토지등 소유자가 어떤 주택의 수요 범위 3주택까지 과밀 억제권이라 하도 3개까지 집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그림이 떡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토기관리구다, 조정 대상지이다. 그건 안 돼요. 또 거기는 안 돼요. 인기가 있는 곳은 안 돼요. 인기가 없을 때 집 3개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읽어본 정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철거 들어가는 거. 이제 가르침문계 인가 났으니까 뭐 들어간다고요? 철거 들어가죠. 몇 페이지냐? 557쪽 가운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557쪽 가운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사업시행자는 가르침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요거 철거해야 된다. 언제 철거한다? 관리처분계 인가 받은. 이거 시험제 나왔습니다. 관리처분계 인가 받은 다음에 철거한다. 이거 시험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고 들어간다면 공사 착수해서 공사하려고 준공이가 받아야 되겠죠? 그건 어디 나오냐? 자, 준공이가 받는 거 봅시다. 몇 쪽에 나오느냐? 561쪽. 561쪽 외워가보니까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고시 등 공사 끝났으니까 준공인가 받아요. 준공인가를 누구한테 받냐? 시장군수 등한테. 이때 준공인가 내주기 전에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 끝내면 시장군수 등이 지방자치세 공부에다가 고시하게 됩니다. 공사 완료 고시하게 됩니다. 시장군수 등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고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죠. 소유권 이전 고시, 즉 562조 위에 2번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란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개발하기 전에 이렇게 헌 집이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정비사업 해가지고 멋있게 지었어요. 이렇게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요 집 소유자한테 요거 관리처분 계획에서 여기 702호를 갖다가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여러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다가 요거 A 건데 A 건은 이제 요거 702호가 A 건에다가 고시하면 돼요. 소유권 고시하면 이것 대신에 702호를 A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등기 절차 같은 필요 없어요. 고시만 하면 공부에다 고시하면 갖게 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서. 등기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즉시하겠지만 등기할 때 A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할 때 A 것 됩니다. 언제? 고시 다음 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절차 보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 562쪽 동그라미 2번 사업 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할 때는 702호를 이전할 때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 공부에 고시한 다음에 시장군수 등에 보고한다. 고시하면 돼요. 근데 언제 넘어가느냐? 이 경우 대지 건축물의 분양발자는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702호를 취득하는 거예요.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다음 이때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이건 뭐 소리냐? 그래서 이제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이게 소유권이다.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붙어있던 뭐 저당권 같은 거, 저당권, 뭐 지상권 이런 거, 전세권 이런 게 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소유권 고시 다음 날에 같이 모두 같이 붙어서 넘어간다. 거기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도 같이 넘어갑니다. 같이 설정된 걸로 봐요. 여기 가서 등기를 안 해도. 다만 나중에 등기는 해야 돼요. 왜? 찜찜하니까. 일단은 넘어갔죠. 이전 고시 되면 소유권 넘어갔고 저당권 같은 걸 같이 넘어갔습니다. 이전 고시 다음 날. 근데 등기는 합니다. 왜? 확실하게 하려고 대항 여건으로서. 그래서 제일 밑에 등기 나오죠. 가로 3번. 효력은 이전 고시 다음 날 발생했지만 등기는 대항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지방법원에 또는 등기소 촉탁에 신청해야 된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할 때 참고적으로 소유권부터 등기될까요? 저당권부터 등기될까요? 여기 등기할 때 소유권부터 등기한다, 저당권 등기한다. 논리상 소유권 등기하고 나중에 저당권이 되어 있죠. 순서가.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정비사업에 관해서 이전 고시가 있을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는 하지 못한다.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에 저당권 등 등기해야 되죠. 다만 이미 효력은 발생했고 이건 사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상. 청상금을 할 때는 절차를 거치면 쪼개서 줄 수도 있고 쪼개서 받을 수도 있다. 즉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중요한데 중개사 시험이 나왔습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괄호 4에 동그라미 3번 청상금을 징수할 권리, 즉 청상금의 소멸시효 요거 5년간 중개사 시험이 나왔습니다. 5년간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5년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머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같은 거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혹시 중요한 거 있나 보면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13쪽 밑에 513쪽 밑에 9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인단 제실시 제일 밑에 513쪽 9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인단 제실시 안전인단 다시 하는 겁니다. 시장군수 등은 정비구역 지원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 인가를 받지 않는다. 그럴 때는 다시 안전인단을 갖다가 실시해야 됩니다. 즉, 다시 안전인단을 실시하는 경우는 위에 574쪽 위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일단 안전인단 받았고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 인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위에 574쪽 위에 세 가지일 때는 다시 또 어떻게 한다? 안전인단을 받아야 된다. 10년 이내에 사업시 인가를 받지 않으면 위에 세 가지 574쪽 이럴 때는 다시 안전인단을 받아야 된다. 이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입니다.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및 주거환경제의법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나옵니다.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고 찍어드렸는데 그것도 되게 많죠. 그래갖고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제 이걸 좀 더 살을 붙여서 좀 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풀이 할 때 좀 더 살 붙여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제의법 2문제 나온다를 끝냈고 이어서 580쪽 제 7편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자, 요거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작년에는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한 문제. 그대로 공부한 데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쭉 있죠. 총칙에서 제일 많이 나왔죠. 즉 용어정의에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용어정의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용어정의 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용어정의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 70% 정도 용어정의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비 촉진 계획, 그다음에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서 나오고요. 자,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580쪽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세 가지 있다. 이거 적을 줄 알아야 된다. 주거지형, 중심지형, 그 다음에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적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고밀복합형은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고밀복합형은 주관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이 등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고밀복합형 이렇게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용어도 아셔야 되겠는데 보니까 먼저 밑에 재정비 촉진 사업. 재정비 촉진 사업도 많이 나왔습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한 문제 나올 때. 그 밑에 네 가지가 있죠.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도 알아야 되고 촉진 사업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 촉진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찍었던 게 나왔는데 촉진지구 지정했죠. 지구 지정 고시부터 몇 년 내 계획 세워야 되냐. 계획이 결정까지 가야 되는데 몇 년 내? 2년. 2년 내 지구계획이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됩니다. 2년. 이거 작년에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2년. 작년 겁니다. 자, 그러면 재정비 촉진 지구가 사업 뭐냐? 여기가 촉진 지구다. 이 지구인데 여기 바운더리 2라는 것, 사업하는 것을 구역이라고 합니다. 구역. 구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사업이 나오죠. 시험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도시및 주거환경제법상 주거환경 사업. 그러면 여기 주거환경 사업이 주거환경 사업하는 것을 주거환경 사업 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더 크고 구역이 더 작고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사업, 계획. 그래서 지구 지정한 다음에 계획이 나중에 세워집니다. 계획이 위에 계획이고 재정비 촉진 구역.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역입니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역이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구역이나 사업이나 이름이 똑같다. 다음 우선사업구역. 이건 객관식으로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거. 우선하여 개발한다. 우선사업구역. 이거 객관식으로 쉽게 나왔고
존치지역 이것도 나왔는데 존치지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개발 안 하는 거예요. 존치하는 거예요. 아직 개발 안 하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존치 정비구역과 존치 관리구역. 이걸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기반시설. 이건 도정법에서 배웠던 거 똑같습니다. 도시민주관리법 기반시설 똑같고 넘어가시고 토지등 소유자 이것도 좀 아십시다. 먼저 1번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거기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시공계시설사업, 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등 소유자 그러면 셋입니다. 이럴 때는 토지등 소유자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시장건축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2번 재건축. 재건축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재건축 소리를 하면 똑같이 도정법에서 배웠죠. 뭐라고 배웠죠? 건물하고 토지 다 갖고 있는 자. 건물과 토지 다 갖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할 때 토지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하고 시장관자만 얘기합니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 토지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만 얘기합니다. 건축물은 빠집니다. 이렇게 뜻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정비처치법은 정비사업 같은 걸 빨리빨리 하려고 만든 특례법입니다. 원래 도정법 배웠지만 절차가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이다 하시면 되겠고. 자, 먼저 재정비 촉진지구부터 지정합시다. 583쪽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신청에 의해서 정하는 경우 있고 직접 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정하는 거 있고 직접 정한다. 지구 정할 때. 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신청에 의해서 지정, 직접 지정. 신청에 의해서 정하는 거 봅시다. 신청은 거기 보니까 누가 지정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신청합니다. 그래서 시장, 또 군수, 구청장이 신청합니다. 지구지정을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신청합니다. 근데 주의하세요. 시장 주의하세요. 시장. 여기 시장은 대도시 시장도 들어갑니다. 대도시 시장도 들어가는데 이때 신청하는 대도시 시장은 다른 지역과 걸쳐 있을 때, 걸쳐 있는 경우를 한정한다. 가로 열고 자기 관할과 다른 것과 걸쳐 있을 때 대도시 시장입니다. 이 대도시는 걸칠 때만 얘기합니다. 걸칠 때. 걸치는 경우입니다. 걸치는 경우. 혼자일 때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지구지정을 신청한다고요? 지구지정을 누구한테 신청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신청합니다. 이때 대도시장도 신청하는데 어떤 대도시장만 신청하냐? 다른 데하고 걸칠 때만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신청이고 이렇게 되고 또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다. 누구냐? 그 교재 봅시다. 누구가 직접 정하냐? 거기 보니까 일단 이게 거기에 절차 같은 거 읽어보세요. 그냥 14 이상 주민공란 지방의 의견 정책을 읽어보시면 되고 신청할 때는 뭘 거치냐면 거기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칩니다.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밑에 중앙도시계가 아니라 지방도시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다 하시면 되겠고 그 대신 직접 신청 안 받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서 584쪽 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얘가 그냥 신청 안 받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도 직접 할 수 있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도 신청 안 받고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누구도 리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대도시장. 여기 이 대도시장은 걸치지 않는 대도시장입니다. 요거는 걸치지 않아야 혼자 하는 거니까. 얘네도 직접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대도시장. 요거 걸치지 않는 대도시장. 얘네들은 직접 또 신청 안 받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 합쳐보면 지구지정은 누가 하게 되냐? 다 합쳐서 누가 한다고 이해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청받아서 하는 경우, 직접 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계획만 보면 되지. 계획. 자, 면적 좀 봅시다. 면적. 면적은 말이죠. 585쪽 위에 나오죠. 면적은 얼마냐? 주거지역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역은 20만 제곱미터 이상, 고밀복합형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고밀복합형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갖다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까지? 2분의 1 또는 4분의 1까지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면적을. 근데 완화는 고밀복합형 완화가 안 됩니다. 고밀복합형 완화가 안 되고 주거지역과 중심지역만 완화가 되는 겁니다. 고밀복합형은 2분의 1, 4분의 1까지 완화 안 됩니다. 완화 안 되고 주거지역과 중심지역이 완화되는데 얼마까지 완화되느냐? 2분의 1, 4분의 1. 구체적으로 밑에 박스. 이게 완화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D번에 예를 들어서 산지, 구릉지 등 같은 데서 완화되는 거 나오죠? 주거지역이 얼마까지? 원래는 주거지역이 50만인데 여기 15만까지. 중심지역이 20만인데 10만까지 이렇게 완화되죠? 이렇게. 예. 그렇게 완화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지, 구릉지 같은 건 좀 어렵지만 그렇게 완화될 수 있는데 절대 누구는 완화되는 게 안 나온다? 고밀복합형 수치가 절대 안 나와요. 왜? 완화가 안 되니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6쪽 거기 괄호 3번 이게 작년 시험지 나왔습니다. 23회 재정비 치고 지정 고시했다. 몇 년이 된 날까지 아까 2년 된 날까지 2년이라고 그랬죠. 2년 된 날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재정비 촉진계획 지정이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연장할 수 있다.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요거 2년 재정비 촉진계획 요거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한 번이 나와요. 여기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었으니까. 이게 노른자 보이니까. 지구시행하면 나중에 뭐 한다? 계획 세운다. 몇 년 되는까지? 2년이 되는까지 계획이 결정돼야 돼요.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면 2년이 된 다음 날에 지구시행 효력이 상실돼요. 다만 연장할 수 있어요. 얼마? 1년 연장. 이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재정비 촉진계획 갑시다. 재정비 촉진계획. 재정비 촉진계획 가시겠습니다. 지구정이 먼저라고 했어요. 계획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재정비 촉진계획은 일단 이것도 신청이 있어요. 재정비 촉진계획입니다. 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이 있고 결정이 되는데 결정 절차가 있는데 촉진계획입니다. 촉진계획. 수립이 있고 결정이 있습니다.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특별시장 거기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특별시장, 과시장, 도의사한테 결정 신청합니다. 신청을 한 다음에 특광, 도의사한테 결정을 신청합니다. 수립해가지고 수립해서 시장군수 구청장 이때 공동 수립할 때도 있어요. 공동 수립 협의해야 되죠. 만약에 안양시하고 수원시 겹쳤다 그러면 안양시장, 수원시장 공동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협의한 다음에 결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특광도지사가 자기가 직접 할 때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신청이었고 두 번째 거기 특별시장 관리자 도의사가 직접 할 때가 있다. 어디 나오냐니까 니은입니다. 위 격에도 불구하고 시군과 협의가 어렵거나 즉 요게 공동할 때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면 이 특광도가 직접 해버립니다. 협의가 안 되면 또 특광도가 또 직접 할 수도 있고 특광도가 요거 아까 직접 지정했을 때 요때 특광도의사는 위에 공동할 때 협의가 안 되거나 자기가 지구를 직접 지정했을 때는 특광도가 자기가 그냥 알아서 수립 결정 다 합니다. 직접적으로. 또 이것도 있어요. 직접 하는 친구도 있었죠? 누굽니까? 거기 아까 말한 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직접 지구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역시 계획도 직접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촉진계획도 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다 해드렸고, 나머지 시험 문제 풀면서 우리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588쪽 보니까 거기 결정권자 이렇게 돼 있죠. 즉, 재정비 추진계획을 누가 한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의사가 한다. 왜? 이걸 다 합쳐보니까 누가 된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거기에 계획 옆에서 뭘 좀 보냐면, 588쪽 위에 3번 총괄 계획가가 있어요. 588쪽 위에 3번 총괄 계획가가 있습니다. 총괄 계획가. 총괄 계획가는 누가 위촉하는가? 이거 따라 놓으세요. 시도의사 또는 대도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모든 과정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 거기 전문가를 총괄 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누가? 시도의사, 대도의사. 이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91쪽 밑에 사업 시행의 촉진 및 지원 1번 사업 지원으로 인한 시행자 변경 지정 이거 알아놓으세요. 591쪽 밑에 사업 지원으로 인한 시행자 변경 지정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했을 때 2년 내에 2년 외우시고 뒷부분 3년 내에 요거 2년 3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 지원으로 인한 시행자 변경 지정, 바꾸는 거죠. 앞에는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거나 3년 내 시행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앞에 2년, 뒤에 3년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비슷한 용어도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그 페이지에서 591쪽 제일 위에 총괄사 관리자 아까는 총괄 계획가 있잖아요. 이건 총괄사 관리자입니다. 총괄 계획가하고 총괄사 관리자 달라요. 보니까 거기 총괄사 관리자는 또 다르죠. 누가 합니까?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누구를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를 총괄사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요거 아까 총괄 계획가 있었죠. 이건 총괄사 관리자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보겠습니다. 597쪽입니다. 597쪽 동그라미 4번 임대택의 건설 및 공급 임대택 제외되거든요. 사업 시행자는 세입자 주거 안정과 개발이익 조정을 위해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범위에서 거기 임대택을 제외되는데 특별히 85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 이하다. 요거 75%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범위에서 임대택 제외되고 또 그 비율은 85 초과하는 것은 비율은 50% 이하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고, 예, 이 정도. 그러면 일단 여기 몇 문제 나온다고요? 도시 재정비 촉진화 팁 몇 문제?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로 앞에 용어 정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지구 지형하고 계획 이 정도 하고 나머지 전 주변 정의인데 그거 보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한 거의 20문제 이상 풀거든요. 그때 20문제 정도 푸는데 그때 문제 풀이를 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문제를 우리가 대비하면 되겠네요. 그 뒤에 문제 보니까 거기에 기출 문제가 보면 대부분 다 쉬운 문제에 들어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소방기본법 가겠습니다. 제 8편 소방기본법 606쪽 제 8편 소방기본법입니다. 606쪽 페이지 606쪽 페이지 606 제 8편 소방기본법 문제 성질을 본다면 비교적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두 문제 나왔어요. 요즘 한 문제 나오고 있어요. 한 문제. 그래서 한 문제 나오는데 주로 풀만하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 또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한 문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비교적 무난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용어 정의도 많이 나왔어요. 용어 정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어 정의 거기 16회 18에 나왔죠. 자, 용어 정의 한 문제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수방 대상물 요거 시험지에 나온 적 있어요. 수방 대상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박입니다. 선박 가로 열고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의 모든 성분만 해당한다. 항해 중인 선박 틀린 걸로 나온 적 있어요. 항해 중인 건 아닙니다. 모든 성분만 해당한다. 요거 아셔야 되고 그다음 관계적 관계인 다 나왔습니다. 이런 거 관계적 관계인 특별히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자다. 그다음에 소방본부장, 소방대 시험문제 나왔어요. 소방본부장 나오고 소방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올라가 보니까 소방공무원, 의무 소방원,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원 이 셋이 소방대다. 시험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계획 누가?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 요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가시고 우리 한 문제 찾는 거니까 쭉 가시고 그 다음에 위에 4번 608쪽 위에 4번 소방 업무 지휘감독. 전에는 소방 업무를 누가 지휘감독했냐면 시도의사 지휘감독 받았어요. 시도의사 지휘감독인데 개정되기를 2번입니다. 불구하고 여기 들어 누구도 감독할 수 있다? 소방청장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시도의사한테만 감독받았는데 지금은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는 소방청장한테도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뭐 119 종합상황실을 어디다 두느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두는 것이고 박물관은 거기 시도의사, 박물관은 소방청장, 박물관은 소방청장이 두고 체험관은 시도의사가 둔다. 뭐 그렇게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소방의 날 나오진 않겠지만 나오면 틀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알려드리는데 몇 월 며칠이냐? 11월 9일. 설마 나오진 않겠죠? 너무 쉬워가지고. 왜 11월 9일이냐? 119. 11월 9일. 119. 근데 미국식으로 또 911 그러면 안 돼요. 119입니다. 근데 이거 실제 나오진 않았는데 모의고사 내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언제냐? 11월 9일. 또 1월 19일 아닙니다. 11월 9일입니다. 그렇게. 거의 뭐 나오진 않겠지만 그 정도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 근데 틀리면 너무 억울하죠. 그럼 뭐 어디서 많이 나오냐? 옆에 가서 소방력 시험지 나왔어요. 소방력 시험지 많이 나옵니다. 먼저 소방력이란 무엇이냐?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이게 소방력입니다. 그럼 누가 계획 세우느냐? 밑에 시도의사가 확정계획 세우고 넘어갑시다. 소방용수시설 나옵니다.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올라가서 610쪽 소방용수시설 시험지 많이 나왔다. 누가 관리하느냐? 시도의사가 소방용수시설을 관리한다. 최근에도 나왔어요. 22회 때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이 뭔데? 소화전, 급수탑, 저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시도의사 말고 다른 친구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데? 수도법에 따른 소화전입니다. 수도법에 따른 소화전은 일반 수도사업자가 관리합니다. 일반 수도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통지하고? 소방서장에게 통지한 다음에 소화전을 갖다가 유지 관리하게 됩니다. 소방서장하고 사전협의하고 통지하게 되죠. 누가 관리한다고요? 일반 수도의 그 수도법에 따른 소화전은 일반 수도사업자가, 나머지는 시도의사가 관리합니다. 다음 비상소화 장치 설치 유지 관리. 비상소화 장치란 뭐냐? 소방호스 또는 호스를 등을 소방용시설에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이게 비상소화 장치인데 누가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시도의사입니다. 그러면 비상소화장치 어디다 설치합니까? 밑에 화재 경계지구나 기타 필요할 때 합니다. 내려가서 소방용시설의 거리, 이거 시험문제 난 적이 있습니다. 소방용시설의 설치 기준에서 박스, 국토법상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거리가 100m 이내에 되고 나머지 적은 140m 이내에 된다. 이것도 시험문제 난 적이 있어요. 이건 어렵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시험문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옆에
611쪽 화재 경계주의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화재 경계주의가 제일 많이 나왔다. 거기 보니까 11회, 13회, 18회, 21회 이렇게 나왔죠. 계속 나옵니다. 올해도 나올 수 있죠. 화재 경계주의가 소방경보법에서 가장 중심입니다. 먼저 누가 지정하느냐? 시도의사가. 왜? 불 잘 나니까. 시도의사가 정한다. 불 잘 나는 지역. 그 박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 건물 지역 등등 아셔야 되는데 특별히 시옷, 소방시설, 소방용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거기 없는 지역입니다. 있는 지역이 아니라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없는 지역 고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효과도 꼭 아셔야 됩니다.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에 있어서 밑에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야 한다. 꼭 알아놓으세요.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해야 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612쪽 위에 올라가서 그 대신 개수명령 조사해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갖다 필요한 걸 설치하라고 명할 수 있는데 이때 3번 소방훈련 교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관계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관계인이 누구죠? 앞에서 배웠죠? 소유자, 관리자, 전문자한테 실시하게 되는데 주의하세요. 연 1회 이상 이건 실시해야 한다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답니다. 실시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주의하세요.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실시하려면 미리 며칠 전에 받으라고 알려주냐? 10일 전입니다. 10일 전. 그 다음에 화재 등 발생 및 ONA 통지 밑에 2번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ONA 사정 통지. 그 시장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불난 줄 알고 소방대가 헛출동할 수 있잖아요. 헛출동할 수 있죠. 그럴까봐 미리 불 피우거나 연막탄 터뜨릴 때는 미리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몇 가지요? 6가지. 6가지 지역에서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5인 지역의 신고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고 안 하고 불 피우다가 걸렸다. 신고 안 했는데 불자동차가 출동을 했어요. 불난 줄 알고. 그러면 얼마 과태료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0만 원 이하 과태료 먹었습니다. 20만 원 이하 과태료.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불난 줄 알고 출동했어요. 가보니까 불이 안 난 거예요. 근데 신고도 안 해서 미리 불 피운다고. 연막 터뜨렸어요. 그러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옆에 4번 화재 예방 조치. 화재 예방 조치. 이거 작년에 나왔어요. 되게 쉽게 나왔어요. 화재 예방 명령. 누가 내리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어떻게 하라고? 밑에 박스. 이거 나왔어요. 작년에. 한 문제 여기서 나왔어요. 되게 쉽게 나왔죠. 모닥불 피우지 말거라. 불장난하지 말거라. 풍등 날리지 말거라. 풍등 소형 열기구 날리지 말거라. 등등. 타고난 불, 또 화기가 있을 우리는 재를 잘 처리하거라. 또 함부로 거기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이런 걸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거. 이런 거. 요것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 작년에 여기서 하나 나왔습니다. 자, 위험물을 제거할 때 밑에 2번입니다. 특히 보관 개시. 동그라미 2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 일에 따라서 옮기거나 치운 물건, 이게 주인 알 수 없는 물건 같은 거 치우거든요. 이때는 보관하고 그날부터 며칠 동안 게시판에 공고하느냐?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해야 된다. 이거 어디서 보관하고 있다고 공고해야 된다. 14일 이상. 14일 동안 예, 공고합니다. 물건 치워놨을 때, 주인 모르는 거 치워놨을 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614합종 6번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요건 제가 혹시 어렵게 나올까봐 요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 가연물 저장 및 취급. 혹시 어렵게 나올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잘 나는 고무류, 면화류, 석탄, 목탄 이런 거 이게 불나면 큰일 나거든요.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관할 때 거기 밑에 2번에 이렇게 됩니다. 보관할 때 여기 보관하면 여기다 팻말 같은 거 붙여놔야 돼요. 팻말 붙여서 석탄이다, 뭐 면하다라고
알려줘야 돼. 명칭에 붙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1번 품명별로 구분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써야 되지 섞어서는 불나요. 따로따로 써야 되고 두 번째 높이는 10m 이하가 원칙이에요.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깔려 죽어요. 10m 이하고 높이는 이게 쌓아놓을 때 높이는 10m 이하가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거기 보니까 바다 면적이 5.0m 그리고 10m 이하이면서 바다 면적이 5.0m 이하가 되더라고요. 요거 바다 면적이 5.0m 이하가 된다. 너무 많이 하면 되고. 다음 예외적으로 거기 얼마까지 봐주죠? 석탄 이런 거는 200까지도 봐줘요. 그래서 높이는 10m 이하, 바닥은 5.0m 이하. 이게 가장 중요하고 다만 이 제대로 조치가 되어 있으면 높이를 얼마까지 달 수 있냐? 거기 15m까지도 할 수 있어요. 15m. 원칙은 10m 이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m, 바다 면적 50. 다만 제대로 조치가 된 거는 15m, 바닥은 얼마? 200. 다만 석탄 300까지가 가능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진짜 외울 것은 그래서 10m, 50cm 이게 원칙이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물건하고 여기 물건 사이 이게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얼마 이상 떨어뜨리냐? 거기 1m 이상. 1m 이상. 그렇게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렵게 나올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됐고요. 특별히 그 615쪽 올라오니까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 같은 거 나오죠. 당연히 소방자동차 우선 가야 되겠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끼어들게 하면 안 되고 양보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기급하면은 밭으로 갈 수도 있고 논으로도 갈 수도 있고 빈터로도 막 소방자동차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 다음 5번 소방활동구역. 소방활동구역은 불 났을 때 바리케이드 쳐놓고 못 들어가게 사람들 막아놓고 이렇게 지키는 데가 소방활동구역인데 누가 설정하느냐? 소방활동을 설정은 누가 한다? 소방대장이 설정한다. 소방대장이 현장에다 설정합니다. 불 났을 때 못 들어가게. 근데 출입하는 친구가 있어요. 밑에 박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전기, 가스 담당하는 사람, 의사, 간호사, 또 거기 방송요원 같은 거, 또 경찰 같은 거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허락받아야 되겠죠. 예외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방활동을 누가 설정한다고요? 소방대장. 616쪽 올라가서 6번 소방활동 종사. 종사 명령.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이 모자라요. 그럴 때는 거기에 관할고 있는 사람, 일반 사람을 시킬 수도 있어요. 당신은 도와줘.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종사 명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불 끄라고 시킬 때 그냥 와이사스 바람에 불 끄라고 하면 안 돼요. 소방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돼요. 보호장구 지급해놓고 같이 불 끄자고 해야 돼요. 그다음 이 양반이 불 끄다가 다쳤다. 그러면 거기 나중에 보상받습니다. 보상받고 또 활동 비용도 받을 수가 있어요. 종사한 사람은 이게 도와준 사람 비용 받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다치거나 그러면. 근데 이 양반들은 보상 안 해줘. 박스는 이 사람들은 보상 안 해줍니다. 누구나. 첫째,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를 발생했을 때 그 관계인. 두 번째, 고의로 과실로 발생시킨 사람. 세 번째, 그 현장에서 물건 훔쳐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상 안 해줍니다. 그건 보상 안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618조 소방 업무 응원. 소방 업무 응원입니다. 소방 업무 응원. 요건 우리가 쉬었다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9강에서 하겠습니다. 39강에서 소방균법 618쪽 제3장 소방 관련 기타 규정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39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